네, 설 연휴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설 연휴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쪽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청와대 개편, 부분 개각 등 몇 가지 카드가 있긴 한데요. 이 민심 동향 어떻게 흘러갈지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원래 한국갤럽이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날인데, 네. 2주 전에, 2월 2주차죠. 2월 2주차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금 30%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전에 29%. 그렇습니다. 2주 연속 29%였는데 네. 이제 오늘 발표된 이번 주 월, 화, 수, 목 4일간 조사되는 것의 결과가 30%였으니까 굳이 따지면 이제 1%포인트 상승한 것인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것은 아니고 의미가 이제 크게 있는 것은 아닌데 큰 틀에서 이제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하락세가 일정 부분 이제 멈추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정 평가는 62%로 지난주와 동일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떤 이런 지난주 상황, 그전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일단 이어지고 있는 측면에 있다. 다만 그 부정평가가 이제 더 커지거나 아니면 긍정평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일단은 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지금의 1% 반등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네. 지금 일단 흐름이 멈춰서서 잠시 유보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도 있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그것이 이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굉장히 유용한 카드로서 사실 내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셨듯이 국민적 인식이 이제 그다지 우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면 전환의 카드가 효과를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역별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좀 높은 지역이 대구 경북이고 고향인 그리고 부산 경남 그리고 충청 지역 이렇게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네요. 보시면은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잘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국정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잘 못한다라는 이제 평가가 이제 같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대구 경북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 지역에서 부정 평가는 사실 53%니까 9%포인트가 더 높은 것이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0%대에 그친 것이고요. 지지율이. 그런다고 보면 지금 지역 기반, 좀 핵심 기반인 지역에서도 부정적인 평가 기류가 이제 높은 상황이다. 그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연령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젊은 층들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이었던 50대, 50대에서 보면은 잘한다라고 하는 응답 국정 지지율이 44%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또 49%예요. 그러니까 아직 물론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잘한다고 하는 응답이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60대에서는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50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층 같은 경우는 이 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가장 높은 세대 50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들이 이제 증세나 이런 부분으로 인식되는 경향들이 이제 상당히 컸기 때문에 50대에서는 본인의 어떤 이념적 성향, 정치적 성향과 다르게 어떤 최근의 국정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가 50대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개선되지는 아직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슈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2월 월급날이 설 연휴 끝나고 2월 월급날이 지나고 나면 실제 이제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통령. 그렇죠. 이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것들은 사실 정치적 사안들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사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여야 간에 대립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비선실세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 넘어가지고 이 연말정산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제 건보료 개편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분명하게 대립되는 이슈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국민들이 그냥 그 정책 자체로만 놓고 평가하는 그런 이슈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성향층에서도 그 정책적 사안들로 인해서 야권과 대립하는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부정적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경향, 쉽게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구 경북 지역 또는 이제 고연령층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야권에서 문재인 당대표가 이제 좀 강성이라고 얘기되긴 하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여야 구도가 굉장히 충돌 구도, 대립 구도로 앞으로 가게 되면 일정 부분은 여권 성향층, 여권 지지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보호 심리 이런 것들 작동하는 측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소간 앞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재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결 구도로 하게 되면 모든 이슈들을 여야 구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결집 효과가 여권 성향층에게는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뭐 정치 효과가 있겠죠. 예,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전망해 볼 수 있겠네요. 뭐 앞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특성 보면은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들은 이제 소통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가장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 볼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연말정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세 논란도 그렇고요. 경제 정책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 부정적으로 평가의 이유들이 이런 정책적 사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타일의 변화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정책에서의 정책적 성과를 이제 거둬야 되는 과제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3년으로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단순한 기대감이라든가 우호적 정서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성적표를 내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됐군요. 자, 이제 주요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늘 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은 지난주에 41%였는데 이번엔 42%였죠. 1%포인트 이제 오르긴 한 것인데 대통령하고 비슷하네요. 오차범위 내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하고 차이는 나는 것이죠. 그렇죠. 상승폭이 그렇죠. 1%포인트인데 통계적으로는 뭐 아무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인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파란색 24%였는데 29%로 무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의 변화면 유의미한 변화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6.2%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큰 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율은 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새에 있었던 것은 전당대회가 이제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된 것인데요. 어쨌든 야당이 일정 부분 존재감을 이제 갖게 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력 대선 주자가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에 대한 이제 뭐 기대감들 그것도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최근에 여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부정적 시선들이 증가한 부분이 어떤 야당에 대한 반사 효과를 준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을 일주일 사이에 무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게 됐고 이것은 보면은 무당층이 사실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당에서 아까 여당 1%포인트 늘어났다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야당으로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뭐 일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권 성향층이라고 하는 것이 무당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상대적 이런 지지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때 지금 야당이 좀 힘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야당 지지로 나타났다가 그렇지 않을 땐 다시 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요. 지금은 아마 여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런 이제 무당파를 포함한 야권 성향층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또 야당의 전당대회도 거치게 되면서 야당이 이제 정당 지지율의 상승에 이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새누리당이 지난 약 한 달 정도 계속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당이. 그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까요? 일단 그것은 이제 사실 엄밀하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해서 묻는 것인데 대통령은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판단과 정책적 업무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를
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권의 지지층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 이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다만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대통령에 대한 평가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당 지지율이 높은데 대통령 구정 지지율은 그보다 낮은 상황. 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이제 하나가 그거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어쨌든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했는데요. 예, 예. 야권의 뭐 김무성 대표가 되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또 대통령에 대한 평가 다수가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나게 되면서 여권의 이 두 주체에 대한 분리해서 평가하는 기류가 국민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그 차이나는 점 중에 또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국민들 인식은 이제 여당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여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에서 그런 흐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가 일정 정도 주도하는 모양새, 이것이 네. 이제 좀 변화가 상당 부분 이제 실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오늘 여론조사에 들어있죠. 네, 오늘 한국갤럽이 이제 조사한 데서 이 문항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사실 많지는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적으로 한 것들이 이제 어제 간간히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신 아까 이제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 나온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이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물었는데요. 적합하다고 하는 응답이 29%였습니다. 네. 부적합하다고 하는 응답은 41%, 예. 그다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30%였는데, 그러니까 적합하다는 응답보다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지금 높은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있고, 물론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지지층에 대해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이제 높긴 하고요. 예, 예. 야당은 당연히 이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 이제 1월 말이었죠. 지명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한국갤럽에서 동일하게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 39%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때보다 10%포인트 가량은 떨어진 것이죠. 최근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 의혹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공동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당 입장이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이 후보자는 종전의 총리 후보자들보다 결격 사유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된 것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여당의 강행 처리는 안 그래도 이 후보자에게 실망한 국민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청와대의 마음을 얻으려다 국민의 마음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주장을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볼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여론이 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답을 미리 보고 시험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정당에서도 그래서 이제 기류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뭐 여론조사 관련 또 여론 분석을 합니다만은 정치 세력이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하자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거든요. 네, 좀 무책임해 보이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고독한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그 고독한 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 세력이거든요. 정당이고. 그런데 이것이 여론조사를 보고 그것에 따르자고 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그 어떤 손에 뭐 묻히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이미지로 비춰지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모습으로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어떤 뭐 어떤 아쉬운 그런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예, 제가 봤을 있어 때는 제법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살펴볼 텐데 네네. 문재인 대표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죠. 맞습니다. 이제 리얼미터 예.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이제 한 것인데 꾸준히 일주일마다 조사를 하는 것인데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1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문재인 대표가 18.5%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사 네.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고 또 이전에 유력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이전에 대선 후보였죠. 예, 야권에.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이제 회복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오늘 이제 한국갤럽 나온 조사에서도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25%. 네. 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 25%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방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지난주에 반영된 것이니까 이것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의 지금 흐름들은 반영이 좀 안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네. 25%까지 상승한 거니까 이거보다 실제 더 상승한 흐름인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당대표 된 것이 차기 주자로서의 문재인 이미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현 정권과 대립각을 분명하게 세우는 모습 또 이제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것이 뭐 다만 이제 컨벤션 효과인 측면이 크긴 한데 네. 얼마나 이제 안정적으로 갈지 여부 그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권 지지층이 일단 문재인 대표 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은 있는데 지속성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